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과 계약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가계약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금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 법률이 없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은 물론이고요. 많은 계약에서 가계약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본계약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 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어떤 경위로 지급되었는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먼저 가계약금의 법적 성격을 보겠습니다. 가계약금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사실상 계약금인 경우입니다. 계약서 명칭이 가계약서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매 대상, 금액, 잔금일 등 주요 조건이 합의되면 이거는 본계약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지급된 가계약금도 계약금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이란 이유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즉 계약금 논리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 계약금 일부로서의 성격을 가진 가계약금입니다.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그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라면 민법 제565조의 계약금에 준하여 해약금 또는 위약금의 성격을 가질 수 있고, 본계약이 체결되면 전체 계약건에 산입되므로 이 가계약금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순 예약금 또는 교섭보증금으로서의 가계약금입니다.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의사확인 단계에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약 성립 전이라고 하면요, 단순한 계약 교섭 단계의 보증금으로 봐서 법적 구속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최종 성립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와 입증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요, 첫 번째, 매매 대상, 매매 대금, 잔금일 등 계약의 중요 요소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요. 즉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상대방 책임으로 본계약이 무산된 경우. 예컨대 이제 매도인이 등기 이전 능력이 없거나 약속한 조건을 변경하거나 협의에 불응하는 경우 등입니다. 세 번째, 본계약 체결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 예컨대 기업자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든지 계약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다든지 하는 경우인데요. 결국은 이제 가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의 사정이 아닌 이제 그 밖의 이유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지요. 계약의 중요 요소에 합의가 있었는데도 매수인이 단순 변신, 자금 부족 등 매수인 사정에 의해서 본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입증 책임입니다.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매도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잘 주장 입증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가계약금은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그 본계약 체결되지 않은 책임 소재가 밝혀지기 때문에 분쟁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가 없는 부동산 매매 계약 또는 뭐 공인중개사가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가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계약금을 받는 즉시 어떤 부동산을 얼마에 매매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가계약금 보낸 사람에게 보내거나 그런 내용으로 전화통화하고 녹음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대법원 판결을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5-39594 판결입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을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비록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계약서 작성 당시에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됐다고 이제 판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이 가계약서라더라도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그다음 중도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합의가 있으면 이거는 매매계약이 이제 됐다고 보는 거죠. 가계약서라고 됐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제목이 가계약서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계약금 100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라는 이제 매도인의 주장에 대해서요.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해서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야 하는데,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의 지급에 가름해가지고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한 대여 원리금 채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계약 성립과 함께 채권이 양도됐다. 이 채권이 이제 그 계약금도 줬는데 중도금 일부에 가름하는 이제 채권도 양도됐으니까 이제 결국은 중도금 일부가 지급됐다는 거죠. 그리고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제3자도 계약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제 채권 양도 통지도 그 자리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매매계약과 함께 채무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것이고, 따라서 계약금 100 상환을 원인으로 한 매도인의 해제 의사 표시는 매수인이 이미 아까 이제 중도금 대신 채권 양도를 했기 때문에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 이제 이루어진 거니까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시하고 있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늘 지금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의 합의, 매매계약이 성립됐다고 하려면 합의돼야 되는 중요사항이 뭐냐 하는 거,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 그리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한 그 판례가 지금 이 판례입니다. 다음은 대법원 2007-40765 판결입니다. 가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은 가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4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만약에 불이행시는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수인은 어떤 이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매도인은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매매 양도할 수 없으며 위반시는 계약 금액의 2배와 매수인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지급한다라고 약정했는데, 매수인이 이제 가계약상의 약정기한 이후 4억 원의 이행 제공까지 이제 한 사안입니다. 요거는 이제 본계약으로서 이행 제공한 게 아니고요, 가계약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이행을 제공한 겁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그 문헌의 내용을 더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계약금으로 지급된 1억 원에 대해서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약정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1억 원을 포기하기로
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하는데 매수인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정 내용 정도로는 당사자 사이에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 시 1억 원의 반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라면서 매수인이 기적 사유로 인하여 매매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을 두지 않고 매도인의 기적 사유로 인하여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위약금 약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요. 매도인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평의 원칙상 매수인의 기적 사유로 매매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매도인의 기적 사유로 인한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게 위약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 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자, 이 판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대법원 판례가 바로 그에 해당되는 판례입니다. 끝으로 상담례를 보겠습니다. 매매 대금 합의 여부가 불분명한 가계약금입니다. 노령의 모친이 매수 예약자로부터 가계약금 200만원을 송금받았는데 뭐 받기는 어떻게를 받았는데 팔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이제 하신다면서 이제 아들이 이제 저한테 상담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한테 매매 대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들은 뭐 당연히 뭐 세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잘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한테 제가 그랬죠. 매매 대금에 대한 합의가 없이 가계약금이 송금된 것이라서 송금받은 돈만 돌려주겠다라고 이제 매수 의향자에게 얘기하라 이렇게 이제 제가 상담해 줬거든요. 이후 연락이 없는 걸 보면 가계약금만 돌려주고 잘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매도인과 무관하게 공인중개사와만 관계되는 사정이 있는 가계약금입니다. 아주 최근에 이제 상담한 건데요. 재개발 사업 대상 아파트 단지 아파트 한 개 호실과 상가 한 개 호실을 함께 이제 매수해야 뭐 그 재개발 사업 대상 아파트에 뭐 이렇게 로얄층으로 전망 좋은 로얄층으로 이제 분양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망 좋은 로얄층을 이제 분양받기 위해서 공인중개사한테 이제 아파트 한 개 호실, 상가 한 개 호실을 이제 같이 이제 매수 중개를 했는데 아파트 한 개 호실은 이제 그 소유자를 이제 구한 거죠. 그 매도할 사람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한 개 호실 소유자한테 가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이제 재개발 사업 대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계약금이 이거 수천만 원이나 되는구나 이제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상가 한 개 호실의 이제 매물이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아파트 한 개 호실 이제 매수도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가계약금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근데 가계약금이 단순 예약금 이제 수준이거나 예약금 수준이면 이제 돌려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아파트 한 개 호실과 상가 한 개 호실 동시 매수가 조건인 사실을 매도인도 이제 뭐 동의하거나 뭐 최소한 뭐 인식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다면요. 상담인과 이제 공인중개사 사이의 사정은 아파트 한 개 호실 매도하는 분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순전히 이제 상담인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무려 5천만 원이나 되는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인한테 우선 공인중개사한테 강력하게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보라.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상담하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공인중개사가 중재해가지고 그 아파트가 이제 제3자한테 매도되면 이제 그 매도금, 그 매매대금 받은 거에서 가계약금을 이제 반환하기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가계약금은 이게 단순 예약금인지 아니면 중요한 매매 조건이 다 정해졌는지 조금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가 여기서 결정적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이거 뭐 단순 예약금이라고 하면 단순 예약금이고 또 뭐 아니라고 하면 이게 또 아닐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하기 따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 상담하신 분이 본계약하지 않고 이렇게 또 버티고 있으면 어찌 될까요? 그럼 매도인도 다른 사람에게 이거 매도했다가는 자칫 이렇게 가계약금 100을 상환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난감해지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공인중개사도 사실은 책임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가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실제로 잘 해결된 사안입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도 한 적이 있어서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구독자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본계약을 체결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선배님? 가계약한 각각의 경우마다 다릅니다. 첫 번째는 매매 대금을 아직 정하지 않고 물건을 선점하기 위해서 가계약금을 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본계약을 이제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매 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이 이제 체결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누구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 가계약금을 결국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대금 또 안 정해진 상태에서는 그냥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두 번째는 매매대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계약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금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걸 당시에 가계약금 거는 사람은 계약을 포기하면 가계약금도 포기하고 가계약금 받은 매도인은 계약을 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배교로 주기로 하는 그런 약정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계약금 건 사람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대금까지 정해진 경우에는 뭐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 상환해야 된다는 건데, 대부분 이제 공인중개사가 그 개입이 돼서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가계약 체결하고 나서라도 아니면 그 전이라도 이제 문자로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것 예,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주로 뭐 계약 체결 안 하시면 뭐 두배하거나 취소하실 수 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런 그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는 매매 대금이 정해진 정도가 아니고 매매 대금 중에서 중도금을 언제 지급할 건지 합의한 경우가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가 있죠, 이런 경우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랑 다른 거는요. 매매 대금도 정해지고 그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정도, 그러니까 중도금까지 언제 지급할지를 정해 놓은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명칭은 가계약인데 거의 본계약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계약금만 반환하거나 포기하는 걸로는 안 되고요. 계약금을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A 부동산을 10억에 사기로 했다. 그리고 뭐 계약금은 일주일 내에 한 1억을 걸기로 했고, 또 중도금은 한 달 뒤에 얼마를 내기로 했다까지 계약서를 다 작성을 했어요. 그러고 그 당일날 계약금 중에서 일부 한 1,000만 원 정도를 가계약금으로 걸었는데, 준 사람이 이제 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가계약 1,000만 원만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본계약의 중요 내용들이 다 세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계약금 포기가 아니고요. 계약금 포기로만 이 계약을 깰 수가 있으니까 1억을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9천만 원 더 줘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문제는 예, 매매 대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하고 가계약금을 걸어놓고도 매매 대금 합의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가계약을 건 사람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매도인이 제시하는 그 매매 대금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계약 못하겠다 하면서 가계약금을 돌려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말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매매 대금에 대해서 정하지 않으면 뭐 가계약이고 뭐고 자시고 성립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증거 뱉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악용을 하는 건데 증거가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가계약을 한 사람은 나중에 뭐 문자 메시지로 저희가 매매 대금은 5억으로 하고 가계약금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보내놓으면 증거가 확실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네. 말로 주고받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계약서에 적어 넣어라. 증거로 근데, 남기시라. 예,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아직 계약서 적기 전의 단계니까 네. 예,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우리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 네. 핸드폰 아주 좋죠. 문자 녹음하셔도 메시지 되고, 네. 쫙 보내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내면 나중에 가계약금 건분이 이제 뭐 오리발을 내시는 경우가 없으시겠죠? 네, 최근에 상담한 내용입니다. 아파트를 동호수를 빨리 좋은 거를 찜해 두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호수 지정 용도로 일단은 가계약금을 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분양 계약서는 아직 작성이 안 된 상태고요. 동호수 지정용으로 일단 가계약금을 보내놓고 나중에 다시 방문을 해서 계약서를 쓰기로 했다. 근데 나는 이 계약을 깨고 싶고 가계약금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한지를 물어보셨어요. 가계약금 반환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계약인지 본계약인지에 따라서 이 답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가계약인지 본계약인지는 우리끼리 가계약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해서 가계약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무조건 가계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명칭 상관없이 본계약이에요. 이런 중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다고 하면 명칭 상관없이 이거는 본계약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는지라고 보냐면요. 대법원 판결 한번 보실까요? 2015-34437 판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법원은 분양 목적물 외에 분양 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이거는 본계약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없는 경우예요. 자, 이럴 때는 본계약이 아니라 단순히 찜해놓는 가계약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계약금 반환을 다 해달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서는 작성이 안 됐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본계약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가계약금 다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계약금만큼을 포기해야 계약을 깰 수가 있습니다. 민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민법 565조가 이런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금보다도 내가 더 적은 금액을 찜해놓기 위해서 보냈다. 그러면 계약금만큼의 금액을 마저 보내야 계약이 포기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요.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어요. 그러면 계약금 돌려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계약금 돌려받는 거 아니냐? 이건데 근데 해약금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 말인고 하니 예시를 하나 볼게요. 자, 만약에 가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공인중개사들이 가계약금 지급 이후에 계약을 깨시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2배,
매수인은 각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라고 쌍방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쌍방이 별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질 때는 여기에 해약금 약속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지만 계약을 깰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자, 이분은 지금 계약서는 작성이 안 돼 있고 동호수는 지정이 됐으니까 어떤 부동산을 살지 목적물은 특정이 됐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지금 특정됐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매매 대금이 특정됐는지, 그리고 잔금을 언제 치르고 입주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받기로 했는지, 이런 시기에 대한 게 하나라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건 본계약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각약 단계, 찜해 놓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약금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각약금을 포기해야지만 계약을 깰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한 경우라면 그렇게 포기를 해야지만 계약을 깰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이런 걸 해보면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계약을 유지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들이 직접 해보시고 안 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법률 검토를 하고 내용 증명만으로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